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랠리는 비트코인 리브라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만에서 1만 4천 달러 사이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억만장자 투자자이며 암호화폐의 열렬한 지지자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0에서 14,000달러 사이에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노보그라츠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자산운용사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월스트리트 베테랑 투자자죠. 네, 27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은 페이스북이 리브라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죠.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믿으면서 그동안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여전히 투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던 기관 투자가들이 그만큼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는데, 네, 이어서 그는 대기업들이 오는 2022년까지 암호화폐를 도입하기 시작할 것이고 18개월 내로 비자,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거라고 전망을 또 했었죠. 네, 노보그라츠는 지난 27일 비트코인이 13,8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네, 향후 비트코인 가격은 10,000에서 14,000달러 사이에서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앞서 지난달 말 노보그라츠는 블룸버그와의 통신 인터뷰에서 나무는 하늘까지 자라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7,000에서 10,000달러 사이에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외신에서 비트코인 상승 배경엔 위안화 평가 절하로 중국 매수세가 올라갔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암호화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 메사리 크립토를 인용.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몇 달간의 거시경제를 반영한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위안화 평가 절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메사리는 테더 공급량이 지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투자가가 테더를 사용해 비트코인을 장외 거래로 매입하기 때문이라면서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낮아 중국계 큰손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몇 달 안에 400% 이상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한편 중국은 2017년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 금지를 했고 장외 거래 시장이 거의 유일한 투자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에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억만장자 타이틀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억만장자 타이틀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가치가 2배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2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인용, 윙클보스 형제의 자산이 14억 5천만 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이들의 자산은 2018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 1월 자산 가치인 6억 5,400만 달러보다 이렇게 120% 늘어난 규모라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데이터 스타트업 메사리의 차오 왕은 블룸버그와의 이메일 서신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확장 통화 정책을 인용하며 암호화폐의 강한 상승장은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발전에 의해 주도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아마존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조용히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이렇게 없앴었죠. 네, 아마존의 소유의 선도적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결제 지원을 다시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3월 트위치는 비트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용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결제 옵션을 없앴었는데,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비트페이는 트위치 플랫폼에 다시 결제 프로세서로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가입 결제 페이지의 덜 일반적인 결제 방법 전용 섹션에서 결제 옵션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코인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갱신 가능 여부는 트위치의 블로그나 보도자료에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네, 트위치 측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니 정말 조용히 다시 네,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현재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1270만원 선, 어제보다 한 14%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 11%, 리플 XRP 같은 경우 12.38%, 비트코인 캐시가 15%, 전반적으로 메이저 탑 10 코인들이 현재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또 망한다, 무슨 뭐 300만원으로 3000달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리또속 신나는 노래 너도 부르냐 나도 한번 불러보자, 네, 이렇게 계속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뭐 200달이 간다 300달이 간다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암호화폐의 하락장이 현재 조정이 크게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조정의 에너지 상승의 기운을 충전하여서 더 큰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일본의 라인 사장이 리브라는 잘 모른다, 블록체인 보급은 필연적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사장이 니혼게이자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 따로 코멘트를 할 수는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 보급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이어 라인의 암호화폐 사업도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다케시 사장은 라인은 링크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했고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네, 지난 20일 코인리스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서 라인이 조만간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할 전망이며 거래소 명칭은 비트맥스라고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저커버그가 리브라 독립조직이다, 페이스북은 생태계의 일원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최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한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해 금융 시스템 구축은 어떠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의 기반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일 뿐 리브라는 독립된 조직이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네트워크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가졌을 뿐이다. 리브라의 출시가 임박했을 때 우리는 100개의 공동 창업자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앞서 페이스북은 이제 리브라의 백서를 발표하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우버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었죠. 네, 쉐이프 시프트의 CEO가 리브라와의 통합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에릭 부어 히스 스위스 암호화폐 거래소 쉐이스 시프트 최고 경영자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아직 존재하지 않더라도 쉐이프 시프트 플랫폼에 리브라를 위한 공간이 있다며 리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팔을 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또 이러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바이낸스가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 노드 참여 고려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페이스북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고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인 리브라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27일 크립토 포테이토가 보도를 했는데 페이스북은 총 100개 노드 중 처음으로 확인된 23개 노드를 운영할 대기업들의 이제 명단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목록에는 비자, 우버, 이베이, 보다폰, 그리고 물론 페이스북 자체와 같은 주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크립토 포테이토는 오늘 텔아비브에서 열린 핀테크 접합 회의에서 많은 바이낸스의 최고
최고 전략 책임자 진차오를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는데, 진차오는 또한 MBA와 델의 기업개발 임원이라고 합니다. 진차오는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새로운 리브라의 검증자 노드가 되는 것을 확실히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차오는 또한 리브라의 발표가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다. 페이스북의 무게, 크기, 자원, 영향력을 가진 회사가 참여할 때마다 블록체인을 검증한 다음 특별한 경우 암호화폐를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리브라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이미 좋은 일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펑자오가 리브라가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암호화폐를 채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브릿지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정말 리브라 지금 백서가 발표되고 2020년이죠. 내년 상반기쯤에 정식적으로 론칭이 될 예정인데, 론칭이 되기 지금 한참 전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리브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관한 소식 아직까지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소식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카르다노 창시자가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는 신흥시장에서 성공이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찰스 호스킨스죠. 작년에는 이제 먹방만 찍고 다녔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먹는 게 질렸는지 꾸준히 정상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신흥시장에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의 주요 타켓 시장은 신흥시장이고, 하지만 페이스북은 사전에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국가에서 오로지 결제 수수료가 기존 시스템보다 싸다는 이점 하나로 성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페이스북은 해당 국가 혹은 경제를 독점하지만 사용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보상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또 그는 카르다노는 이미 수년간 신흥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록, 투표 시스템, 공급망 등을 보급해 왔다면서 신흥시장은 관계 기반의 시장이다. 페이스북은 그러한 관계를 보유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금 가격과는 다르게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은 끊임없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기반 결제 앱 머니탭이 7개 새로운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머니그램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쿄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 서비스 회사인 SBI 홀딩스 머니탭의 지분 소유자로 7개의 새로운 은행이 참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소식은 이 금융회사가 리플에 투자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으로, 이 같은 의제는 국제 송금 관련 이니셔티브 추진이라고 하는데, 머니탭은 더 빠르고 더 원활한 결제를 위해 출시된 리플의 엑스커런트 기반 결제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앱은 이용자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게 해주며 은행 계좌, 전화번호 또는 고객 계좌로 연결된 QR코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머니탭과 호환되는 은행은 스미노브 SBI 넷뱅크와 수루가 은행이라고 하는데, 투자 대상에 새로 가입된 은행은 아시가은행, 시마네 은행, 치부코은행, 토호은행, 토하은행, 후쿠시마 은행,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7개 새로운 은행들이 추가되면서 머니탭에 투자한 총 은행의 수는 현재 20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SBI 홀딩스가 나머지 13개 은행에 투자를 발표한 지 불과 몇 달 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머니탭에 투자한 은행은 너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내외 통합 컨소시엄 참여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들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광범위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서 고객 혜택과 현금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좀 안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제 비트로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리플 XRP와 에이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6월 27일 오전 1시경 해커들이 비투르 거래소에서 420만 달러 가까운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는 총 930만 개의 리플 XRP와 250만 개의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이고 도난당해서 다른 거래소로 옮겨져 갔다고 하네요. 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1시경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비투르에서 해커들이 암호화폐 코인 XRP 에이다를 훔치면서 발생을 했는데, 비투르 거래소는 자사의 트위터를 통해 해킹 소식을 알렸었습니다. 네, 비투르는 해커가 위험관리팀의 보안 취약점을 약용하여서 약 90명의 비투르 사용자 지갑에 접근을 했다며 해킹을 신속하게 감지해 모든 거래를 중단했고, 이들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투르는 도난 자금 경로를 추적하고 있고, 현재 비트렉스, 체인지나우, 후오비 등 다른 플랫폼과 함께 자금 회복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네, 이에 비투르는 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면 손실된 자금의 100%가 이용자에게 이제 반환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의 관련 당국도 접촉해 범인을 추적하고 도난 자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킹에 관한 소식, 지금 암호화폐, 그 거래소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보안에 관해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킹에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든 이렇게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해킹을 하는 참 해커들도 대단하고, 계속해서 해킹 당하는 거래소들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거래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을 건강한 시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일랜드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자 24.6만 명을 속였다고 합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아일랜드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세인이 24.6만 명의 사용자를 속이고 지난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17일까지 비트세인 웹사이트는 오프라인 상태였고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은 이미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비트세인으로 발송된 이메일은 모두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참 거래소, 정말 믿을만한 거래소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본 도쿄 공업대학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인 심블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와치에 따르게 되면 일본 도쿄 공업대학 사이버보안 연구센터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PC상에서 성능 및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심블록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심블록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각 프로토콜 시뮬레이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의 규모, 블록 생성, 간격, 인터넷을 경유하는 노드 간 통신 시간의 각 파라미터를 변경해 시뮬레이터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라인플러스 김재석 리드가 차세대 블록체인 코인 접근성 개선 전망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 김재성 리드가 28일 오전 한빛미디어 본사에서 열린 데브그라운드 2019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블록체인의 당면 과제들의 주제로 아래와 같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규모 사용자를 위한 서명 서비스가 등장해 기존 암호화폐 월렛이나 플랫폼 코인 구매 장벽 등의 접근성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샤딩과 어플리케이션 맞춤형 블록체인 등 기술을 통해 각각의 뎁은 독립된 네트워크 뎁 대역폭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존 단일 메인넷 모델의 한계 중 하나의 특정 뎁이 대역폭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터 블록체인 등 기술을 통해 중앙화된 서비스 비중은 점차 줄어들며 다층적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460.75원입니다. 과연 법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2원 올랐습니다. 오랜만이네요. 470.33원. 하지만 아직까지는 400원대를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500원, 600원대 다른 코인들도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승률을 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